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또 격동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그 지금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더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의 업종 대표주,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의 대표주이기도 하지만 업종 대표주들인 시총 상위주들의 향방이 미국 증시의 흐름에 어느 정도 연관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코스닥의 2차 전지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미국 증시 흐름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밀접하게 좀 연결돼 있는 측면이 수급의 측면에서 연결돼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다우가 뭐 1% 가까이 이 정도면 급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1%씩 오르는 건 어마어마한 움직임입니다. 다우가 어제 1% 정도 올랐고 S&P 500도 0.6%대, 뭐 나스닥도 0.3%대 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어제 9% 가까이, 마이너스 9%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약보합권 정도였기 때문에, 업종 대표,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투톱이 못 간 상태에서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도 좋았고요. 화장품도 좋았고요. 바이오도 되게 좋았고요. 미국에서. 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환이라기보다 그 지수 자체는 계속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빠지면 바이오가 오르고, 뭐 반도체가 오르면 뭐 2차 전지가 빠지고, 뭐 예를 들어 계속 그 업종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그 업종별 움직임을 계속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3, 4일만 미국 증시 놓쳐도 잘 몰라요. 이게 모르게 돼요. 이 희한한 그런 그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서는 그나마 이걸 이제 쫓아가려면은 수급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증시에서 뭘 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공세가 좀 줄었나, 이번 주에는. 또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좀 바뀌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최근에 2, 3주 동안 좋다가 2차 전지가 좀 빠졌는데, 이번 주에도 흐름이 빠졌는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건지, 이런 것들. 또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1, 2주 빠진 종목들은 미국 증시의 흐름과 우리나라 수급을 딱 체크를 하면은 다음 주의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에서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주가의 움직임 흐름을 가늠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우리 증시 같으면은 그 금리 인하 결정도 금요일 날 있었고, 뭐 옵션 만기일도 중간에 있었고, 미국의 CPI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진짜 어떤 큰 그 수급적 요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또 개인들이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를 체크해보는 거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1조 5,11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6만 원대가 무너지고 5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도 5만 8,900원을 찍어도 여전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 보지 않고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시장에 확인시켜 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일시적인 반등이 400원 오르는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죠. 어제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의 어떤 매수, 기관의 약간의 매수, 금융투자의 약간의 매수 덕분에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만큼씩 계속 올려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도 삼성전자 우선주 1,836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지나가고 나면 4분기 실적인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은들 24년도 실적 전반적으로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내년 1분기와 내년도 실적 컨센서스의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런 그 시장의 가이던스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방송에서 다뤄드릴 때 최근에 컨센서스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높아지지 않으면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포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냥 홀딩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말고 관망하자. 예, 관망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판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머티, 네이버, HD현대일렉트릭,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LG에너지솔루션, KTNG, 한화솔루션, 대한전선, CJ제일제당까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빼면은 2차전지를 대거 내다 팔았음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2차전지 주가가 좋지 않았고요. 2차전지들은 다음 주 초반에도 조금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9%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의 좀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 SK하이닉스예요. 2,978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철저하게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액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삼성전자를 판 만큼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채워 넣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KB금융 1,254억 원어치 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고려아연, 현대차,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LIG넥스원, APR,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한국조선해양까지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금 골고루 들어왔어요. 이제 반도체는 뭐 SK하이닉스 하나 있지만 금융, 방산, 바이오, 그죠? 금융, 방산, 바이오 쪽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HD 현대마린엔진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 관련주들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삼성전자를 팔고 대신에 금융, 방산, 바이오, 조선, 이 4개 업종을 채워넣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지난주에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LG전자를 519억 원어치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래프톤, LG이노텍, 그리고는 셀트리온, 한화솔루션, SK텔레콤,
CS윈드, HD 현대중공업, KT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실적 발표가 나왔던 주에 매도가 쏠려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기관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직 10만원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기관은 팔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이 같이 팔았고, 그리고는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매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나오는 그 주에 하필이면 CS윈드 매도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친환경 에너지나 2차 전지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 주도 업종으로 치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은 뭘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뭐 액수가 크진 않지만 388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하이브,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LNF까지를 기관이 샀습니다. 자, 기관들은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매도한 2차 전지를 기관들은 채웠구나. 자,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고려아연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253억 원, LG이노텍, CJ제일제당, 또 HD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KT, CJ, 삼성중공업, KCC, 삼성 SDS, SK텔레콤까지를 지금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19만원대 초반까지 밀렸을 때 셀트리온 박스권의 바닥에서는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더 빠질 것 같고 18만원대까지로 내려갈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 다시 19만원대 초반에서 반등이 나와서 어느새 20만원 코앞까지 또 왔죠. 이게 21만원대까지 가면은 다시 또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은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볼 때 연기금이 그 매력을, 중장기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힌트를 얻어야 되고요. 반대로 지금 충분히 싸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볼 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연기금은 담습니다. 자,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535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화학,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카카오, LNF,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네이버까지를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이 매수, 2차 전지를 매수한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더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2차 전지를 연기금이 담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번 더 주 초반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기금의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연기금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주 초반에 밀리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 살만할까, 이거를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마다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써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영원한 강자는 없다. 네, 돌고 돕니다. 그게 그 업종별 수급도 그렇고 어떤 산업의 측면도, 그러니까 산업 전반의 업황에도 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리를 준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 개인들은 뭐 외국인하고 완전 반대로 SK하이닉스를 2,573억 원어치를 팔았네요. 그리고 KB금융 1,308억 원, 외국인하고 딱 반대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유한양행,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이노베이션, 현대차, LIG넥스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금융지주, 현대모비스까지를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샀다는 뜻이니까 이번 주에도 흐름이
빨간 색깔 많잖아요.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를 1조 5,134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왜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도 삼성전자 우선주 1,698억 원어치, 1,700억 원어치를 산 건데 역시나 삼성전자와 우선주 둘 다 이 약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포스코홀딩스, 한화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머티, CJ제일제당, LG이노텍, 삼성중공업, 대한전선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역시 삼성전자와 2차전지를 담았군요. 그러면 외국인이 판 업종 그대로, 그 다음에 연기금은, 2차전지는 연기금이 매수한 상황에서 같이, 연기금과 같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2차전지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전략 후강의 느낌이 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일단 좀 살펴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그런 업종은 초반에 잘 가기가 무조건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434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리가캠바이오 309억 원. 그 다음에 HLB, 바이넥스, 휴젤, 리노공업, 흥구석유, 넥슨게임즈, PNT, 영풍정밀, WCP, 에이프릴바이오, 삼천당제약, 태성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에 에코프로와 PNT 정도, WCP 정도를 빼면은 2차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대신에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와 바이오인데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많이 종목이 많이 보이고 바이오를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이오와 2차전지를 팔았나? 하고 매수 종목을 보니까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것도 강도가 굉장히 세요. 1,133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알테오젠을. 지금 외국인들은 다른 자잘한 바이오들을 버리고 딱 몇 종목, 서너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1,133억 원이죠. ABL 바이오 561억 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파마리서치가 112억 원. 이렇게 이 정도, 뭐 밑에 메디톡스도 있고 하지만 알테오젠, ABL 바이오, 파마리서치 이 세 종목 정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신고가를 쓰고 약간의 이제 눌림이 나온 상태고 알테오젠은 아직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CNC 인터내셔널, JYP 엔터테인먼트, 퓨처캠, 클래시스, 메디톡스, HPSP,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원익 IPS, SG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CNC 인터내셔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화장품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코스피에서 아까 아모레퍼시픽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랬던 반면에 코스닥 쪽은 또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바이오가 그 매도와 매수한 종목들이 엇갈렸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그 중형주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HPSP라든가 뭐 원익 IPS라든가 최근에 계속 좋아요.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넥스텐이라든가 지난주에 주중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가볍게
또 거침없이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팔았는데 기관은 에코프로 BM을 덜어냈습니다. 359억 원어치를 팔면서 18만 원대 초반까지 완전히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알테오젠과의 시총 1위 경쟁에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번 한 주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휴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HLB, CNC 인터내셔널, CJ ENM, 삼천당제약, 엠노, 숲, 휴메딕스, JYP 엔터테인먼트, 루닛, 밀리어 서재,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화장품주 아까 외국인이 샀던 두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은 지금 기관들이 이제 매도가 나왔고 주가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 세력이다. 이 화장품주는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사면 더 좋고요. 매도가 현격하게 줄거나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젤, HLB, 삼천당제약 같은 지금 종목들, 휴메딕스 뭐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뭘 샀지? 펩트론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펩트론 143억 원어치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지금 주가가 7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는 HPSP, 이오테크닉스, 원희가 EPS, 이 반도체 삼총사, 좀 밑에 보면 리노공업과 PSK홀딩스, 테크윈까지 이제 쫙 올라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주전자재료, 서진시스템, 또 퓨처캠, 오스코텍, 엔캠, 테크윙, 올릭스, YC 이런 종목들을 기관이 집중 매수. 기관은 반도체를 많이 펩트론이랑 일부 종목들 빼고는 반도체를 많이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파마리서치 포함한 바이오와 화장품을 그리고 일부 반도체 정도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종목들이 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휴젤 제일 많이 팔았네요. 휴젤을 105억 원. 두 번째가 리가캠바이오 67억 원. VT 66억 원. 알테오젠 58억 원.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HLB.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바이오하고 화장품만 집중 팔았어요. 연기금이 바이오와 화장품을 집중 매도했다. 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엠노, CJ ENM, 루닛, JYP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까지를 연기금이 덜었습니다. 많이 비싸진 종목들이라고 판단한 바이오, 최근에 흐름 깨진, 미국에서도 깨진 화장품 집중 매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테크윙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23억 원, 오스코텍 20억 원, 대주전자재료, PSK홀딩스, TSE, 에코프로, 유바이오로직스, YG엔터테인먼트, PNT, 동국제약, HPSP, ISC, 필옵틱스, 엔캠까지를 연기금이 샀습니다. 연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와 대주전자재료 같은 PNT 같은 종목들 2차전지를 담았다. 반도체와 2차전지를 연기금이 담았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뭘 사고 팔았을까? 개인들이 지난주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1,072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집중 매도. 개인들의 매도. 지금 이제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주가가 반등을 하면 이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은 어떤 심리냐면 이제 좀 꺾이겠는데 하고 못 견디고 던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계속 개인들이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만 6천 원이라는 지금 가격대가
외국인들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만한 자리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고, 개인들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는 느낌상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갈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수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 종목은 40도 뚫고 지금 올라갈 것 같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고점이 맞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지점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팔기만 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이거는 하락 반전할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한번, 지금 개인만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슈팅을 한번 딱 칩니다. 그래서 주가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개인들도. 그때 외국인이 확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고 빠진 뒤에 추세 하락으로 약간 바뀌지 않을까. 이제 뭐 완전히 하락한다기보다는 일정 그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뭐 정확하게 고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적절한 어떤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어디쯤일까?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39만 5천 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39만 5천 원 부근, 40 조금 뭐 언저리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는 뭐 매도 안 할 건데요. 이제 그 정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예,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곧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건 뭐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밑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네, 이제 이 종목들 가지고 지금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먹을거리가 너무 좀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좀 저점에 싸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ABL 바이오까지 말씀드렸죠. 중앙첨단 소재를 세 번째로 많이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HPSP, 퓨처캠, 원익 IPS,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대주전자재료, 펩트론, 올릭스, 메디톡스, 서진시스템, PSK홀딩스까지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주중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원익 IPS나 HPSP나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뭐 팔 필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심지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를 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좀 꺾여서 그렇지 코스닥 쪽의 반도체들 흐름 진짜 강하거든요. 뭐 일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수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잘 견디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뭘까? 네, 에코프로를 451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 BM을 373억 원어치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 HLB는 근본적으로 주가를 올렸고 올릴 거라고 예상했던 모멘텀이 미국의 이제 FDA 허가 신청이었는데, 이게 승인 자체가 좀 늦어질 거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근본적인 모멘텀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수급과 맞물려서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반등을 하고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 모멘텀이 꺾인 초입이기 때문에 바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휴젤, 리가캠바이오, 바이넥스, 또 코스메카 코리아, 삼천당제약, 밀리의 서재, 넥슨게임즈, 휴메딕스, CJENM, 흥구석유, 실리콘2까지. 자,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보면 에코프로들
딱 두 종목에 2차전지 두 종목에 바이오 대량 매집, 그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실리콘2 등등으로 볼 때 화장품도 조금 뭐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을 매도를 한 것은 이거는 뭐 제약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화장품이기도 하죠. 이제 리쥬란 콘쥬란이 화장품,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의약품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흐름을 보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쪽에 이 3대장 업종 중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매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을까? 그런 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흐름을 예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를테면 바이오 같은 업종은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다시 매수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그 업종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조금 한번 눌려갈 때 분명히 당연히 한번 눌려가죠.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그 눌려갈 때 이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빠지고 강하게 빠지고 그 빠지는 정도도 달라질 거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4분기가 시작된 첫 두 주가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급 상황만 딱 놓고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은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도 잘 체크를 해야 따라갈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막 미국에서 되게 크게 다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잘 갈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테슬라 로보택시 재료 소멸 이슈는 뭐 미국에서 이미 그 테슬라와 2차 전지들 주가 움직일 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일찌감치 경고를 했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이거 지나가고 나면 재료 소멸 이슈로 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막 그게 뉴스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지금 2차 전지를 저도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던졌어. 빠지기 전날인가요? 빠지기 시작한 아침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급락한 뒤에 매수해서 급등한 뒤에 팔고 지금 다시 관망, 이런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를 관심을 끄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관심을 둘 때입니다. 근데 이런 수급 패턴이라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린다는 거고, 현금 들고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단기 한 며칠 투자한 걸로 10몇 %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일 거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